안녕하세요. 헛방달린 사주상담 이야기 183번째. 오늘은 정격사주는 부귀한 사주라 오래 사는 장수알파자도 된다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남편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이 있어 선생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그때 상담을 가서 적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 사주는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정격 사주라 부귀할 사주로 부와 귀함을 갖는 좋은 사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부귀할 사주면 장수하는 사주도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사주가 수명을 뜻하는 식상이 발달해 장수하는 사주도 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남편분 사주를 보고 한 말씀 드립니다. 사주가 삼상격 정격 사주라 부귀할 사주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격 사주는 보편적으로 건강운과 배우자운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건강에 약점이 있어 장수할 파자는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지금까지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부귀한 사주라 사회사업으로 재물을 벌었고 어려운 분에게 베풀어 명성도 얻었는데 40대 초반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귀한 사주라 장수도 하는 팔자라고 했는데 왜 단명을 했는지 말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남편이 단명을 왜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번 남편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부귀한 사주라 장수한다고 했는데 단명을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김이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술년생이시면 1958년생이시죠. 자, 이 사주 형국을 먼저 한번 파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헛방을 날렸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인목, 시지의 인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미토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편의 세력은 일지에 있는 인목과 시지에 있는 인목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월지 미토안의 정화, 일지 인목안의 병화, 시지 인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흙황화란 대지, 그 다음에 연지의 수토, 큰흙황화란 대지,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 월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인목안의 무토, 시지 인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병화, 큰불,
그 다음에 무토, 술토, 큰흙, 기토, 미토, 작은 흙까지 4편은 임목뿐이다 보니까 임목 두 개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사주가 약해졌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3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나무, 불, 흙, 그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진 삼상격, 3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불기운이 좀 약한 것 같지만 불기운도 지장간의 병화, 평화, 정화가 들어있어서 불기운도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바란스도 어느 정도 맞는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옛날에 다른 곳에서 이분 남편인데 부인이 사주를 남편분 사주로 보러 갔는데 삼상격 종격 사주라 부귀한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부와 기를 같이 갖고 가는 사주라고 그랬고 또 부인이 물어봤다는 얘기죠. 부귀한 사주면은 장수도 하냐, 오래 사느냐 그것도 물어봤더니 식상이 아름답게 있어서 식상은 건강과 수명을 뜻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장수도 한다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과연 맞을까요? 이 사주가 삼상격 사주는 맞죠? 그러니 용신도 3가지 오행이 되겠죠. 나무, 불, 흙, 그리고 희신도, 운도 나무, 불, 흙을 받으면 좋은데 자, 이 사주, 종격 사주는 항상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이 종격 사주가 항상 건강과 배우자운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배운 대로 식상이 용신이 돼가지고 식상이 목생화로 목화통명으로 잘 발달돼서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격 사주는 왜 건강이 좋지 않나요? 오행이 한쪽으로 편고가 돼 있죠. 그렇죠? 물하고 쇠가 거의 없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사주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음허증이 되겠죠.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무도 거의 말라 비틀어지고 흙도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쩍쩍 갈라진다는 얘기죠. 불기운을 받고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건강적으로 오행이 발달이 골고루 되지 않아 가지고 물기운이 전혀 받지 못한 이 흙이 전부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건강상으로서 흙이 말하는 거 뭐죠? 위장이죠. 위장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위장병, 그 다음에 위암에 주의를 해야 될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는 갖고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주에 물기운이 약해서 이렇게 건강에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장병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40대 초반이라고 그랬죠. 갑자대운입니다. 간목이 들어오면서 불기운을 더 가세를 시키니까 흙이 더 갈라터지겠죠. 그러다 보니 위가 더 말라버리다 보니까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그때가 무인년이었습니다. 98년 41 때 대운이 바뀌자마자 무인년이면 어떤가요? 흙이 오면서 그리고 나무가 오면서 불을 더 생겨버리니까 흙이 더 가세되고 불이 더 가세되면서 흙이 더 갈라터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라 하는 일 그렇죠. 사회적인 운은 잘 풀리죠. 삼상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건 잘 풀렸는지 모르지만 건강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편고가 된 종격사주는 건강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건강에 약점이 있다면 수명에 약점도 되겠죠.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배우자 운도 안 좋다고 그랬죠. 종격사주는. 이 사주는 결국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안 좋으면 이별수가 있죠. 이별수는 생별, 사별이죠. 주거이별, 살아이별. 그래서 주거이별,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종격사주는 한쪽으로 오행이 치우쳤기 때문에 건강이 약하고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식상이 아름답다 해서 수명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식상이 조우를 맞춰주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조우를 더 조열하게 만드는 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삼상격 적격사주라 부귀한 사주가 되고
부귀하니까 장수도 한다고 했다가 합방 날린 이야기를 공부해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